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호주 여자 피입이에요. 지금 해외에서 한국 길거리 사진 한 장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평범한 길거리를 드론으로 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유럽이랑 호주 커뮤니티까지 전부 퍼지면서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거 합성이다 아니다, CG다, 게임 화면 캡처 아니냐를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잘 나온 항공사진 하나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눌러봤어요. 근데 사진을 확대하는 순간 제가 노트북 앞에서 진짜 소리를 냈어요. 길거리 도로 양쪽으로 가로수가 쭉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전부 다 네모 모양이에요. 그냥 대충 가지 몇 개 쳐낸 수준이 아니라 자를 대고 재단한 것처럼 윗면이 평평하고 옆면이 직각이에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초록색 직육면체가 똑같은 간격으로 도로를 따라 무한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 높이도 다 똑같아요. 한 그루가 튀어나오거나 한 그루가 주저앉은 게 없어요. 이 사진 밑에 달린 외국인들 반응이 진짜 웃겼어요. 나무를 저렇게 깎아버리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도시 전체가 렌더링 된 것 같다. 여기 왕궁 정원 아니냐. 왜 그냥 길거리라고 하냐. 한국은 나무한테도 규격이 있냐. 이런 말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진짜 싸움이 붙었어요. 어떤 사람은 저건 나무 조롱이다. 나무를 저렇게 강제로 잘라놓으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연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밑에다가 그럼 너희 동네 나무는 왜 전선에 걸려서 매년 정전을 일으키냐고 받아쳤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와서 우리 동네는 나무 밑에 쓰레기가 30cm는 쌓여 있다라고 하고요. 댓글창이 몇백 개가 넘어가는데 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저 나무가 왜 저 모양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요. 다들 미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각진 걸 좋아해서 반듯한 걸 좋아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건 미학이 아니에요. 저건 계산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도시공학적 계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 저 댓글 쓴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저도 알고 나서 며칠을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봐봤어요. 한국가로수 관리 지침이라는 걸 찾아서 읽었고 지자체에서 올려놓은 전정계획 문서도 봤고 조경 쪽 논문도 몇 개 넘겨봤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를 그렇게 오래 읽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다 읽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는구나. 이걸 그냥 일이라고 부르고 있구나. 여러분,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사진 보셔도 아마 아무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가로수네 하고 넘기시겠죠. 출근길에 매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진짜로요. 저 호주에서 27년 살았는데 저런 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호주 길거리 가로수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나무가 그냥 자라요.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서 전선에 걸려 있어요. 바람 좀 세게 불면 그 가지가 전선을 잡아당겨서 그 구역 전체가 정전이 돼요. 진짜예요. 저 살던 동네에서 1년에 서너 번은 있었어요. 뿌리는 또 어떻고요? 뿌리가 보도블록 밑으로 파고들어서 인도를 통째로 들어 올려요. 그래서 인도가 파도처럼 울퉁불퉁해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걸려서 넘어져요. 여름에 폭풍 한번 오면 굵은 가지가 뚝 부러져서 주차된 차 위로 떨어지고요. 낙엽은 아무도 안 쓸어요. 비 오면 그게 젖어서 미끄러워지는데 그것도 그냥 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다고 불렀던 건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방치였던 거예요. 저는 그걸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왜 나무를 안 건드리는지 아세요? 못 건드려서 그래요. 호주는 나무 한 그루를 자르려면 지역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냥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여도요. 허가 없이 가지를 잘랐다가 걸리면 벌금이 수천 달러예요. 어떤 경우는 $10,000도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손을 안 대요. 도로 위 가로수는 관청소관인데 가지 좀 쳐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전이 나고 그제서야 사람이 나와요. 말이 좋아 나무보호법이지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나무를 안 돌보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나무를 함부로 못 만지게 막았지 나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정해놨거든요. 규제만 있고 관리가 없어요. 한국은 반대예요. 한국도 함부로 못 자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대신 자르는 방법을 정해놨어요. 언제 자르고 어디를 자르고 얼마나 남기고 누가 자르는지를 전부 정해놨어요.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도시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드론 사진이 그 결과물이에요. 호주만 그런 거 아니에요. 파리 가보시면 가로수 밑동 주변이 그냥 흙바닥이에요. 거기에 쓰레기랑 담배꽁초가 썩여 있어요. 뉴욕은 나무 밑을 쇠창살로 덮어놨는데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요. 런던은 가지가 건물 창문을 긁고 있어도 그냥 둬요. 그게 정상이니까요. 나무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다들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27년을 살았어요. 나무는 알아서 자라고 사람은 그 옆을 지나가고 가끔 가지가 떨어지면 재수가 없는 거고 나무를 누가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느 겨울날 아침에 창문을 열었더니 도로 위에 크레인 같은 게 서 있고 안전모 쓴 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내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서는 다른 분이 떨어진 가지를 바로바로 치우고 계셨고요. 저 그거 한참을 봤어요. 아, 이 나라는 나무를 돌보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한국은 왜 나무를 네모로 깎을까요? 이거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한국 도시의 인도 위에는요, 나무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신주가 있고, 전선이 지나가고,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도로 표지판이 있고, 버스 정류장 지붕이 있고, 상가 간판이 있고, 방범 카메라가 있어요. 이 모든 게 폭 3m, 4m짜리 인도 하나를 나무랑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유롭게 두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은 나무를 깎을 때 계산을 해요. 보행자가 우산 쓰고 지나갈 수 있게 아래쪽 가지는 지면에서 최소 2.5m 위로 올려요. 도로 쪽으로 뻗은 가지는 버스나 트럭 지붕이 안 걸리게 4.5m 이상 확보해요. 신호등 앞쪽은 잎이 신호를 가리면 사고가 나니까 아예 시야가 트이게 열어둬요. 나무 안쪽은 통풍이 안 되면 병충해가 생기니까 속가지를 솎아내고요. 여름에 태풍이 오면 잎이 빽빽할수록 바람을 다 받아서 나무가 통째로 뽑히니까 미리 풍압을 줄이려고 가지 무게를 덜어내요. 상가에서 간판이 안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반영해요. 뒤쪽 아파트 저층 세대가 햇빛이 안 든다고 하면 채광까지 계산해서 높이를 조정해요. 여러분, 이게 나무 한 그루 이야기예요. 한 그루 깎는데 이 계산이 전부 들어가요. 그리고 자르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세게 자르는 걸 강전정이라고 하고 살짝 다듬는 걸 약전정이라고 해요. 굵은 줄기를 뚝 잘라내는 걸 두절이라고 부르고요. 나무 전체 부피를 줄이는 건 수간축소라고 해요. 나무 모양도 정해진 이름이 있어요. 위로 곧게 뻗는 모양, 컵처럼 벌어지는 모양, 우산처럼 퍼지는 모양. 그 도로에 어떤 모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나무의 최종 형태를 미리 정해놓고 몇 년에 걸쳐서 거기에 맞춰 가위질을 해요. 가지를 자르고 나면 그 자리에서 위로 쭉쭉 솟는 겹가지가 생겨요. 이걸 도장지라고 부르는데 얘는 힘만 세고 부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나와서 그것만 골라 잘라내요. 한 번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대화 같은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겠다고 하면 사람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고 또 자라면 또 다듬고요. 심을 때는 더 놀라워요. 그냥 땅 파고 꽂는 게 아니에요. 뿌리 크기의 몇 배로 구덩이를 파고 뿌리에 흙을 뭉쳐 감싼 뿌리분을 통째로 넣어요. 그리고 밑에는 물이 빠지도록 배수층을 깔고 옆으로는 공기가 들어가라고 통기관을 묻어요. 나무 밑동 주변 포장은 물이 스며드는 재질로 하고 그 위에 새로 만든 보호 덮개를 씌워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흙이 안 굳게요. 흙이 굳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거든요. 그리고 어린 나무는 혼자 못 써요. 그래서 나무 옆에 지지대를 세 방향으로 박아줘요. 삼각대처럼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게 몇 년 동안 붙잡아 주다가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지지대를 빼요. 여러분들 길에서 나무 옆에 나무 막대기 3개 박혀
박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목발이었던 거예요. 나무 사이의 간격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붙여 심으면 뿌리끼리 싸우다가 둘 다 죽고 너무 띄우면 그늘이 끊겨서 여름에 그늘 길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수종마다 몇 미터 간격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도로 폭에 따라 나무가 다 자랐을 때의 크기를 미리 예상해서 지금 심는 간격을 정해요. 20년 뒤에 그 나무 모양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 분리대에 심는 나무는 또 달라요. 거기는 키가 크면 안 돼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의 헤드라이트를 가려줘야 하니까 딱 눈높이 정도로만 키워요. 밤에 마주오는 차 불빛에 눈이 안 부신 이유가 그거예요. 나무가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계절마다 꽃을 갈아 심어요. 봄이 되면 봄꽃으로, 여름이 되면 여름꽃으로 사람이 나와서 갈아요. 아무도 그 화단 앞에 멈춰 서지 않는데도요. 시속 60km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꽃을 바꿔 심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차 안에서 조금 조용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도로의 모든 초록색이 전부 누군가의 일과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한국에는 나무의사라는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진짜예요.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한테 국가가 시험을 보게 하고 면허를 줘요. 나무가 아프면 그 사람이 와서 상태를 보고 처방을 내려요. 사람 병원처럼요. 자격증 없이 나무를 함부로 치료하면 처벌을 받아요. 저 이거 처음 듣고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웃겨서가 아니라 한크게 대단함에 어이가 없어서요. 나무한테 주치의가 있는 나라라니요. 그리고 나무마다 관리 이력이 있어요. 이 나무를 언제 심었고 언제 가지를 쳤고 어떤 병에 걸렸었고 어떤 약을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담당 부서가 나와서 기울어진 나무가 없는지 확인하고 뿌리가 들린 나무는 지지대를 다시 박아요. 여름에 비가 안 오면요. 급수차가 나와요. 물차가 도로를 돌면서 가로수한테 물을 줘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무한테는 물주머니를 달아놔요. 커다란 초록색 비닐 주머니를 나무 밑동에 채워두면 그 안에서 물이 아주 천천히 새우면 나오면서 뿌리를 적셔요. 저 그거 처음 봤을 때 저게 뭐 하는 물건인가 했어요. 나무가 목마를까봐 링거를 달아준 거였어요. 겨울에는 또 뭘 하는 줄 아세요? 나무 밑동에 짚을 둘러요. 볏짚으로 나무 허리를 감싸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얼지 말라고 감싸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가 진짜 대단해요. 겨울이 오면 나무에 붙어 살던 해충들이 따뜻한 데를 찾아서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그 집 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을 나요. 그러면 봄이 오기 직전에 그 짚을 통째로 벗겨서 태워버려요. 벌레들 전부 다 같이요. 이걸 해충 잠복소라고 불러요. 여러분, 벌레를 잡으려고 벌레한테 겨울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오라고 지어주고 다 모이면 통째로 태우는 거예요. 이건 그냥 관리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저 이거 호주에서 이야기했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런 걸 왜 하냐고요? 그냥 약 뿌리면 되지 않냐고요? 약을 뿌리면 다른 벌레랑 새도 같이 죽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그걸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겨울에 눈 오면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거 나무한테는 독이에요. 눈 녹은 물이 염분을 잔뜩 머금은 채로 가로수 뿌리로 흘러 들어가면 나무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봄이 오면 가로수 밑동 주변에 물을 뿌려서 염분을 씻어내요. 어떤 지자체는 아예 나무 앞쪽에 낮은 턱을 만들어서 그 물이 안 들어가게 막고요. 요즘은 친환경 제설제를 쓰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 치우는 약이 나무한테 나쁘다는 이유로 약을 바꾸는 나라예요.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도 좀 웃겨요. 호주 사람한테 이걸 말하면 그 나무가 국회의원 나무냐고 물어볼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도로에 뿌리는 약 하나를 바꾸려면 예산을 새로 짜야 하고 담당자를 설득해야 하고 이 효과를 검증해야 해요. 그 모든 절차를 나무 때문에 밟는 거예요. 아무도 항의하지 않은 나무를 위해서요. 병해충 관리도 따로 돌아가요. 여름에 잎을 갉아먹는 나방개벌레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방제 차량이 나와요. 매미처럼 생긴 해충기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면 그것도 잡아요.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병이 퍼지면 그 지역 소나무를 전부 조사해서 감염목을 골라내요. 나무 한 그루가 병에 걸리면 그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나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 대부분이 새벽에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요. 차선 하나를 콘 세워서 막고 이 고소 작업차 올라가고 밑에서 톱밥 쓸어 담고 트럭에 실어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갈 때는 이미 아무 흔적도 없어요. 도로가 그냥 깨끗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밤새 누가 그 나무를 손질했는지를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은 더 대단해요. 밤새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져서 도로를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다 치워져 있어요. 반나절이면 도로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저는 첫 태풍 때 며칠은 마비되겠구나 하고 각오했거든요. 다음 날 버스가 그냥 다녔어요. 호주에서 폭풍이 지나가면요. 도로에 쓰러진 나무가 며칠씩 그대로 있어요. 카운슬에 신고를 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사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동안 그 도로는 그냥 못 쓰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로수 밑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흙이 아니에요. 낮은 관목이 심겨 있거나 계절꽃이 깔려 있거나 잔디가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비가 올 때 흙이 도로로 쓸려 나가고 마르면 먼지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 위를 식물로 덮어놔요. 나무 하나에 층이 2개, 3개예요. 위에는 큰 나무, 중간에는 관목, 바닥에는 꽃, 숲의 구조를 인도 위에 그대로 축소해서 얹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폭이 3m짜리 인도 위에 숲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해요? 비가 오면 또 달라요. 한국 인도의 상당 부분은 물이 스며드는 블록으로 깔려 있어요. 비가 오면 그 물이 바로 하수구로 안 가고 블록 사이로 스며들어서 가로수 뿌리 쪽으로 내려가요. 어떤 도로에는 아예 빗물이 모이는 낮은 화단을 만들어놔요. 도로에서 흘러온 빗물이 그 화단으로 들어가서 흙과 식물을 지나면서 한 번 걸러지고 천천히 땅으로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비 한 방울도 그냥 안 흘려 보내요. 그 물로 나무를 먹이고 그 나무가 다시 여름에 열을 식혀요. 도로 하나가 하나의 순환 장치인 거예요. 이걸 도면에 그려서 시공하고 있어요. 그냥 인도인데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밟고 지나가는 그 인도인데요. 호주 인도는 그냥 시멘트예요. 비가 오면 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들어가고 큰 비가 오면 하수구가 역류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나무는 그 물을 한 방울도 못 먹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만 가구수가 30만 그루가 넘어요. 전국으로 넓히면 수백만 그루예요. 그걸 매년 관리해요. 지자체마다 가로수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고소작업차가 새벽에 나가서 차선 하나 막고 작업하고 잘라낸 가지는 그날 안에 수거해서 파쇄하고 퇴비로 돌려요. 이게 한국에선 그냥 행정이에요.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로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한국이 나무를 심을 때 수종을 아무거나 안 심어요. 도로가 넓고 매연이 심한 대로변에는 양버즈음 나무를 심어요. 여러분들이 플라타노스라고 부르시는 그 나무요. 얘가 성장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고 매연에도 안 죽거든요. 대신 너무 빨리 자라니까 강하게 깎아요. 그래서 대로변 나무들이 그렇게 네모반 듯한 거예요. 반대로 벚나무는 가지를 자르면 그 자리로 병균이 들어가서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벚나무는 거의 안 건드려요. 한국 벚꽃길이 그렇게 풍성한 이유가 이거예요. 안 깎는 게 아니라 얘는 깎으면 안 되는 나무라서 안 깎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나무요. 이거 들으시면 여러분도 좀 놀라실 거예요. 한국이 은행나무를 왜 그렇게 많이 심었는지 아세요? 은행나무는 지구에서 2억 년 넘게 살아남은 나무예요. 공룡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웬만한 매연으로는 안 죽어요. 병충해도 잘 안 걸리고요. 도시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인 거예요. 한국이 산업화하면서 도로에 매연이 가득 찰 때 그 매연을 견디면서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로 은행나무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을에 밟고 다니는 그 노란 잎이들은요.
도시가 가장 더러웠던 시절을 버텨낸 나무의 잎이에요. 요즘은 이팝나무를 많이 심어요. 5월에 하얀 꽃이 쌀알처럼 피는 나무요. 그리고 느티나무도요. 얘는 그늘이 엄청 넓게 퍼져요. 나무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도로 성격에 맞춰서 배치를 바꿔요. 매연 심한 대로변에는 강한 나무를, 사람이 걷는 골목에는 그늘 넓은 나무를, 꽃을 보여주고 싶은 길에는 꽃나무를요. 이걸 누가 정하냐면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어요. 조경기사, 조경기술사라는 국가 자격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도면을 그려요. 어느 자리에 어떤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가고 그 밑에는 어떤 관목이 깔리고 계절마다 어떤 꽃이 피는지를 썰개 도면에 그려서 승인을 받아요. 건물 도면 그리듯이 나무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그 조경 도면이 분양의 핵심이 돼요. 건설사들이 서로 우리가 나무를 더 좋은 걸 심었다, 우리 단지 조경이 더 낫다고 경쟁을 해요. 심지어 다 자란 큰 나무를 통째로 옮겨 심어요. 트럭에 나무를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내려놓아요. 나무 한 그루에 수백만 원, 어떤 건 수천만 원이에요. 은행나무는 암나무하고 수나무가 따로 있어요. 가을에 그 냄새나는 열매, 그거 암나무만 맺어요. 그래서 한국은 가로수를 순아무만 심어요. 그런데 은행나무는 묘목일 때 암수 구분이 안 돼요. 20년쯤 자라서 열매가 열려야 얘가 암나무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어떻게 했느냐? 유전자를 봐요. 잎에서 DNA를 뽑아서 암수를 감별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이미 도로에 심어져 있는 암나무를 골라내서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을에 길에서 냄새가 좀 난다는 이유로 나라가 나무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알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호주에서는 정전이 나도 그냥 참고 사는데 한국은 냄새 때문에 나무 DNA를 봐요. 가을에 은행잎 노랗게 떨어지면요. 그거 새벽에 다 쓸어요.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그 낙엽을 모아서 시골 농가나 화훼 농장에 퇴비 재료로 보내줘요. 어떤 지역은 그 은행잎을 따로 골라내서 약재 원료로 넘기기도 하고요. 길에서 쓸어 담은 낙엽한테도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낙엽의 목적지는 하수구예요. 그게 끝이에요. 전정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잠든 겨울, 그러니까 12월부터 2월 사이에 주로 해요. 여름에 자르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숫새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봄에 새들이 둥지를 트는 시기에는 작업 전에 둥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나무는 뒤로 미뤄요. 새 둥지 때문에 일정을 미뤄요. 여러분, 이걸 호주 사람들이 들으면 안 믿어요. 제가 한국에서 맞은 첫 여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저는 부산 날씨를 완전히 우습게 봤거든요. 호주 여름도 뜨거우니까 별거 아니겠지 했어요. 근데 한국 여름은 뜨거운 게 아니라 젖어 있어요. 숨을 쉬면 폐 안으로 뜨거운 물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날 저는 노트북을 들고 작업하러 나가다가 진짜 못 걷겠어서 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발견했어요. 저는 나무 그늘만 밟고 걷고 있었어요. 이 나무 그늘에서 저 나무 그늘로, 그늘이 끊기는 몇 걸음만 뜨거운 데를 지나가고 다시 그늘로요. 그리고 그 그늘이 거의 안 끊기더라고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늘이 안 끊기게 나무 간격을 정해놨으니까요. 저는 그날 누군가 몇 년 전에 계산해둔 그늘 위를 걸어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 겨울에는 나무 밑동에 짚이 감겨 있는 걸 보고 제가 쪼그려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옆으로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뭐 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벌레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집 앞에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봄에는 또 다른 걸 봤어요. 한국은 벚꽃이 언제 필지를 미리 발표해요. 지역별로 개화 예상 날짜가 지도에 뜨고요. 며칠 뒤에는 만개한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서 축제가 열려요. 꽃피는 날짜에 맞춰 나라 전체가 일정을 잡는 거예요. 호주에서 나무가 언제 꽃 피는지 예보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궁금해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자료를 파고들다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진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원래 나무가 없던 나라였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에 사는 전부 새하얗게 있었어요. 땔감으로 다 베어냈으니까요.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비가 오면 산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한극을 보는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의 산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적어놨어요.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 산에 나무를 심었어요. 국민들이 삽 들고 산에 올라가서 심었어요. 한 사람이 몇 그루씩 몇 년 동안 전국의 산에다가요. 그리고 그 나무들이 자라는 동안 아무도 못 베게 지켰어요. 지금 한국 산의 나무가 얼마나 빽빽한지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타고 한국 상공에 들어오면 아래가 온통 초록색이잖아요. 그거 원래 없던 초록이에요. 사람이 심어서 만든 초록이에요. 20세기의 국가 단위로 산림 복구에 성공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 하나뿐이에요.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예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지금도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그 방법을 배우러 한국에 와요. 여러분, 이제 그 드론 사진이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서 나라 전체를 초록으로 되돌린 사람들이 이제는 도시 한복판 아스팔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에요. 산을 살려낸 그 집요함이 이제 도로 위 가로수 한 그루의 각도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취향이 아니에요. 이건 이 나라의 습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정부 소속 조경관리 인력들이 한국으로 견학을 왔었어요. 프랑스요. 베르사유 정원을 만든 나라예요. 정원 문화로 세계를 가르쳤다고 자부하는 나라가 한국의 도시 조경을 보러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프랑스가 정원을 못 만들어서요? 아니에요. 프랑스는 정원을 잘 만들어요. 대신 프랑스는 땅이 넓어요. 넓은 땅에 정원을 크게 만드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보러 왔는지가 중요해요. 나무를 예쁘게 깎는 법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도 나무 깎는 건 잘해요. 베르사유 나무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건 다른 거예요. 나무 한 그루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로 언제 심었고 언제 잘랐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가 조회되고 도로별로 어떤 수종을 몇 미터 간격으로 심는지가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무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나라, 그걸 보러 온 거예요. 싱가포르는 정원 도시로 유명하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서울보다도 작은 도시 국가예요. 나라 전체가 도시 하나예요. 그 크기면 관리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요. 미국은요. 미국 도시는 그냥 나무를 안 심어요. 도심에는 아예 없고 나무가 필요하면 교외로 나가면 되니까요. 넓으니까요. 유럽 구도심은 길이 좁아서 나무를 못 심어요. 몇백 년 전에 만든 길이니까 애초에 나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나무를 봐요. 한국은 도시 하나가 아니에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 부산도 그렇게 하고 대구도 광주도 대전도 지방 소도시까지 전부 그렇게 해요. 인구 5만 명짜리 소도시에 가도 도로 양쪽에 가로수가 반듯하게 서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서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같은 수준으로 굴러간다는 게요. 그리고 한국은 사람이 나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사람 있는 데까지 와 있어요. 집 앞에요. 지하철역 앞에요. 회사 건물 앞에요. 한국은요.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호주의 77분의 1이에요. 그 좁은 땅의 7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평지는 정말로 손바닥만 해요. 거기에 5천만 명이 살아요. 그리고 그 5천만 명 중에 9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살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구 밀도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나무 심을 자리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회색 콘크리트만 빽빽하게 서 있어야 정상이에요. 도시 인프라랑 자연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정상이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자연이 먼저 밀려나요. 그런데 한국은 안 포기했어요. 그 좁은 땅에서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냈어요. 지하철을 깔고 고속철도를 놓고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를 찍고 아파트를 올리고 반도체 공장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도로 양쪽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도 그냥 심은 게 아니라 위에서 드론으로 찍으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관리해서 심었어요. 프랑스 조경 인력들이 보러 온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넓은 땅에 정원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좁은 땅에서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살려내는 법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네모난 나무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있어요. 여름의 도심은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가 열을 머금어서 주변보다 몇 도씩 더 뜨거워져요. 이걸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으면 그 잎사귀가 햇빛을 차단하고 뿌리에서 끌어올린 물을 잎으로 내보내면서 주변 공기를 식혀요. 가로수 그늘 아래는 한낮 체감 온도가 확실히 낮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횡단보도 기다릴 때 나무 그늘 쪽으로 슬금슬금 옮겨 서시잖아요. 그 그늘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높이를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세먼지도요. 이 표면이 미세먼지를 붙잡아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매연이 인도 쪽으로 넘어오는 걸 나무가 한번 걸러줘요.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차 소리가 잎에 부딪히면서 흩어져요. 그래서 가로수가 있는 길하고 없는 길은 걸을 때 체감이 완전히 달라요. 다 자란 나무 한 그루가 여름에 뿜어내는 냉방 효과가 에어컨 몇 대 분량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가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잎으로 내보내는데 그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열을 가져가거든요. 도로 하나에 그런 나무가 100그루 서 있으면 그 길 전체의 온도가 내려가요. 전기 하나도 안 쓰고요. 요금 청구서도 안 오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한국은 교차로마다 커다란 그늘막을 세워요. 신호 기다리는 몇십 초 동안 사람들이 햇빛에 서 있지 말라고요. 겨울이 되면 그 자리에 바람막이가 세워지고요. 저 이거 첫 해 여름에 보고 진짜 한참 서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1분 서 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가 파라솔을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가로수가 그늘을 만들고 있고요. 이 나라는 사람이 잠깐 서 있는 자리까지 계산해요. 전선도 그래요. 한국은 도심 전선을 땅속으로 묻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큰 도로부터 하나씩 지중화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선이 없어야 나무가 위로 더 클 수 있거든요. 나무를 크게 키우려고 전기를 땅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의 가로수는 다음번 전정 때 조금 덜 잘려요. 조금 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게 10년짜리 계획이에요. 지금 전선을 묻으면 10년 뒤에 저 나무가 조금 더 커져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걸 도시숲이라고 부르면서 국가정책으로 관리해요. 나무가 장식이 아니라 기반 시설인 거예요. 도로랑 상하수도랑 똑같은 급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저 이 개념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호주에서 나무는 그냥 거기 있는 물체예요. 정책의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국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으면 대지 면적의 몇 % 이상을 반드시 조경으로 채워야 해요. 안 지키면 중공 허가가 안 나와요. 건물주가 나무를 심고 싶어서 심는 게 아니라 심지 않으면 건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변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걸 따로 조성해요. 공장이나 큰 도로에서 나오는 먼지가 주거지역으로 넘어오는 길목에 나무를 겹겹이 심어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벽을 세우는 거예요. 옥상에 정원을 만들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줘요. 학교 옥상에도 관공서 옥상에도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로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국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 지어진 단지는 지상에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차를 전부 지하로 내려보내고 그 위에 공원을 올려요. 산책로가 있고 개울이 흐르고 정자가 있고 어르신들 앉으실 벤치가 있어요. 그게 아파트 단지예요. 주거 시설 안에 공원을 통째로 집어넣은 거예요. 호주 아파트는 그냥 건물이고 그 앞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던 고속도로를 걷어내고 그 밑에 묻혀 있던 하천을 다시 꺼내서 물을 흘려보낸 나라이기도 해요. 고가도로 밑에도 화단이 있어요. 지하철역 출구 옆에도 화단이 있어요. 육교 난간에는 넝쿨을 올려요.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요. 학교 운동장 옆에도 나무를 심어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심을 관통하던 거대한 고속도로예요. 그거 짓느라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걸 뜯어냈어요. 차가 다니던 자리에 물을 흘렸어요. 세계 어느 나라 공무원이 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겠어요.
그런데 한국은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천 양쪽으로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고 있어요. 강변에는 공원이 몇십 킬로미터씩 이어져요. 그 안에 축구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어요. 이게 밤에도 조명이 켜져 있어서 11시에 사람들이 뛰어다녀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잠을 안 자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밤에도 안전하게 뛸 수 있는 강변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제가 가끔 노포동 근처 농장에 일을 도우러 가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비만 오면 논이 다 쓸려 내려갔다고요. 지금은 산이 물을 잡아준다고요. 저 그 말을 듣고 손이 좀 떨렸어요. 저 어르신은 나무가 없던 시절을 직접 사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산이 저렇게 빽빽한 걸 매일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은 산이랑 바다랑 도시가 다 붙어 있어요. 온천천이라는 하천이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는데 그 양옆으로 산책로가 몇 킬로미터씩 이어져요. 저녁이면 사람들이 거기서 뛰고 자전거 타고 개 산책시키고 어르신들은 운동기구에서 팔을 돌리고 계세요. 바로 옆이 왕복 도로예요. 차가 쌩쌩 지나가는 도로 바로 옆에 그 풍경이 있는 거예요. 봄에 온천천 벚꽃이 피면요. 그 하천 양쪽이 전부 분홍색이 돼요. 그런데 그 벚나무들은 가로수처럼 각지게 안 깎여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벚나무는 자르면 병드니까요. 같은 도시 안에서 어떤 나무는 네모로 깎고 어떤 나무는 손도 안 대요. 나무마다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하천을 걸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누군가 저 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밤이 되면 그 산책로에 조명이 들어와요. 발밑을 비추는 낮은 등이 몇 미터마다 켜져 있어요. 하천 물속에도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밤 10시에 여자 혼자 그 길을 걸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저 처음에 이거 실감이 안 나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걸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계속 지나가요. 조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이어폰 끼고 걷는 학생들, 저 그날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나라는 밤에도 사람이 밖에 나와 있어도 되는구나 하고요. 겨울이 되면 도로 가로수에 조명을 감아요. 잎이 다 떨어져서 앙상해진 가지 위에 작은 전구를 감아서 저녁마다 켜요. 여름에는 그늘을 주던 나무가 겨울에는 빛을 주는 거예요. 나무한테 1년 내내 일을 시키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조명은 봄이 오기 전에 다시 걷어내요. 나무가 자라야 하니까요. 제가 사는 원룸 창문을 열면 산이 보여요. 여기는 부산 시내예요. 시내 한복판에서 창문을 열면 산이 보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호주에서 산을 보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산을 봐요. 여러분, 제가 그 드론 사진을 계속 다시 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한국의 도시 썰개 도면을 몇 개 봤어요. 저 디자인 일 하니까 도면은 좀 볼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도면을 보고 저는 좀 무서웠어요. 폭이 몇 미터인 인도 위에 어디에 나무가 서고 그 나무에서 몇 센티 떨어진 곳에 점자 블록이 깔리고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폭이 남고 그 위로 몇 미터의 전선이 지나가고 그 뒤로 몇 미터의 건물이 서고 그 건물에 몇 층까지 햇빛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전부 숫자로 적혀 있어요. 한 장의 도면 안에 나무와 사람과 시각장애인과 버스와 전기와 햇빛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서로 안 부딪혀요. 호주에서 도면을 볼 때 저는 건물만 봤어요. 건물 밖의 세계는 그냥 여백이었어요. 여백에는 아무것도 안 그려요. 그런데 한국 도면에서는 그 여백이 제일 빽빽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할 자리에 제일 많은 것들이 계산되어 있어요. 이걸 알고 나서 제가 길을 걷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올 때 그 옆에 있는 화단을 봐요. 저건 왜 저기 있을까? 버스 정류장 지붕의 높이를 봐요. 저건 왜 저 높이일까?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나무의 아래쪽 가지가 왜 딱 그 높이에서 끊겨 있을까? 전부 이유가 있어요. 전부요. 한국 분들은 이 나라를 그냥 사시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시잖아요. 그 하루 동안 여러분이 지나친 모든 것들에 설계자가 있어요. 그 그늘도, 그 신호대기 시간도, 그 나무의 각도도요. 그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 분 몸의 치수를 재고 걸음의 속도를 재고 여름의 온도를 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무를 왜 저렇게 각지게 만들어 놨을까? 자연을 억지로 규격에 맞춰버린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네모는요, 나무를 억누른 흔적이 아니었어요. 자리를 나눈 흔적이었어요. 이 좁은 땅에서 사람도 지나가야 하고, 버스도 지나가야 하고, 전기도 지나가야 하고, 신호도 보여야 하고, 상점도 장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나무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비켜서고 나무도 조금 비켜선 거예요. 네모난 저 모양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한 자리의 경계선이에요. 나무의 윗면이 평평한 건 그 위로 전선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옆면이 반듯한 건 그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 직선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계산한 배려예요. 도시라는 건 원래 자연을 밀어내고 세우는 거잖아요. 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 건물을 올리는 게 도시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건물을 다 올려놓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다시 나무를 끼워 넣었어요. 없는 자리를 만들어내서 심었어요. 인도의 폭을 계산하고 전선의 높이를 계산하고 20년 뒤에 가지 길이까지 계산해서 기어이 그 틈에다가 나무를 밀어 넣은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도시는 없어요. 땅이 넓은 나라는 굳이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고 땅이 좁은 나라는 대부분 자연을 먼저 포기했으니까요. 좁은데도 포기하지 않은 나라. 그래서 나무 한 그루의 각도까지 썰게 해버린 나라. 그게 한국이에요. 저는 이제 그 드론 사진 아래에 달린 댓글들이 조금 안쓰러워요. 저 사람들은 저 나무를 보면서 취향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각진 게 좋으냐, 자연스러운 게 좋으냐, 그런 걸 두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나무는 취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저건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동안 쌓아 올린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저 나무 모양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굳어서 생긴 지형 같은 거니까요. 한국 분들은 이걸 모르세요. 그냥 가로수니까요. 매일 그 밑을 지나다니시니까요. 그런데 밖에서 온 사람 눈에는요, 저 네모난 나무 한 줄이 그 나라가 얼마나 지독하게 잘 만들어진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도로도, 지하철도, 인터넷도, 아파트도, 그리고 나무까지 전부 계산되어 있는 나라. 저는 이 나라에 살면서 매일 그 계산 위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나무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그냥 이 도시랑 같이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도시에서 그걸 배우고 있어요. 호주에 있을 때 저는 자연이 넓은 데 있는 거라고 배웠어요. 차를 타고 나가야 만나는 거예요. 도시는 자연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답답하면 도시를 벗어나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저는 반대를 배웠어요. 자연은 여기 있어요. 제 원룸 앞에도 지하철역 앞에도 6차선 도로 한복판에도요. 누군가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매년 매 계절 아무 말 없이요. 그 드론 사진은 그냥 예쁜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건 70년치 노동의 항공사진이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피비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